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편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영상을 좀 올려드리질 못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매매 복귀 좀 살펴보면서 금요일장 마감 기준으로 상한가 특징주들, 시장 특징주들, 차트에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가끔 가다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주식을 바라보는지 매매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시고 나서 제가 올려드리는 시장 특징주 관심 종목 영상을 보시면 정말 보다 이해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A 가이드가 하한가를 지금 이틀 연속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제가 크게 또 손절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매매를 하다가 5% 수익을 냈던 종목 안에서 3% 손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것처럼 베팅을 하고 요 자리에서 50% 넘게 수익을 좀 확정 지어주고 분할 매도 남아있는 물량이 당연히 있었는데 일단 요게 거래 재개가 된 날 하한가 출발을 했죠. 하한가 무렵에 그리고 좀 풀림이 있을 때 베팅을 해가지고 요 하한가부터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일단 좀 정리를 일부 해주고 나머지 또 물량을 계속 대응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추가 매수 하나가 밀렸어요. 다시 하한가 잠겼습니다. 하한가 구간에서도 추가 매수를 했었는데 이게 풀리지 않으면서 하한가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도 20%대 급락 출발을 했고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끌고 가보려다가 아니다 싶어서 손절을 했거든요. FA 가이드는 뭐 이렇게 수익도 맛보고 뭐 급락도 이제 맛보긴 했지만 화천기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특강이 이제 카운터텍 강의거든요. 카운터텍 강의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또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 화천기계를 왜 주목을 했을까? 왜 이런 급등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을 카운터텍 강의에서 학습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화천기계도 그 이후에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대장주가 FA 가이드잖아요. 그죠? 이거는 화요일장 레드벨 교육방 때 드렸던 코멘트입니다. FA 가이드가 점상 출발을 했고 관련주로서 화천기가 정적이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화천기공이고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뿐만 아니라 내일도 잘 봐야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카운터텍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요 자리에서 화천기계가 다시 정고점을 돌파를 했다. 9시 35분이 요 구간입니다. 정고점을 돌파를 할 때도 따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정적 발동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저도 일부 챙겨주면서 대응을 계속 했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FA 가이드 쭉쭉쭉 올라서 좀 크게 더 크게 한번 먹어보자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 제가 화천기계를 좀 매도를 했던 게 FA 가이드가 요 자리에서 풀림이 있었어요. 요게 이제 와장창 요날 흔들렸으면 화천기계 같은 경우도 결국에 상한가 풀리고 또 급락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매도를 좀 일부 했었던 거고요. 나머지 물량 요 구간에서 장초반에 매도를 해주고 시가가 18%였어요. 너무나 땡큐죠. 기존 보유자 분들에 한해서는. 근데 신규 입장에서는 요 18% 그냥 덥석 물면 당연히 리스크가 큰 구간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디에도 공략할 곳이 뭐 없습니다. 시작가부터 빠졌고요. 의미 있는 라인 5일선 뭐 생명선 뭐 없어요. 한번 돌파를 하고 생명선에서 또 지지밟고 가지도 못했고 그냥 밀리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화천기계입니다. 결국에 요 자리에서부터 30% 이상 수익을 잘 보고 나와줬고요. FA 가이드 같은 경우는 생명선 구간에서는 한번 기술적으로 또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생명선 그리고 낙폭 지금 단기간 또 50% 밀렸거든요. 그 다음날 월요일장 시가 프리미엄이 또 하한가 출발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신규 입장에서는 시가가 또 낮으면 낮을수록 또 좋을 것 같고 FA 가이드 또 체크를 해보고요. FA 가이드 움직임에 따라서 뭐 화천기계 화천 뭐 기고 지속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FA 가이드 화천기계 이어서 이날 KB 30% 스펙이었나? 시가가 요 정도였던 것 같고요. 뭐 한 5% 3% 정도 구간에서 한 두 차례 정도 챙겨주고 밀렸을 때는 들어갔다 정리를 해주고요. 요 자리에서 좀 모아갔다가 요게 다시 한번 시가를 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선 구간에서 봤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는 아쉽게 손절을 했는데 차트는 곧 심리입니다.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트가 의미 있는 것이다. 갈 종목이라면 어떻게든 요 자리를 지키면서 다시 시가를 돌파를 하고 이어나갔어야 되지만 차트가 깨졌기 때문에 심리가 깨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손절을 한 거고요. 아쉽게 손절을 했지만 제가 뭐 손절한 가격부터 보더라도 20% 이상 빠졌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 이후에는 굳이 뭐 공략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고요. 스펙주에 이어서 좀 매매를 했었던 종목 가운데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젠백스와 함께 좀 움직임을
가져갔었던 종목입니다. 젠백스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카운터텍을 수강하셨으면 이거 정말 특이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단일가 지점 첫날에도 20%대까지 올라가면서 제가 이 매매한 자리가 젠백스가 단일가 첫 번째 날이었을 겁니다. 제가 기본 특강 때도 사례로 넣어둔 내용이에요. 대장주가 단일가 거래가 될 때 후발주를 어떻게 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사례를 넣어서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도 요 자리에서 제가 베팅을 하고 요때 쭉 분할 매도를 하다가 이때 그냥 전량 매도를 했고요. F인가이드의 급등에 따라서 화천기공이 급등했다가 급락을 한 이유는 대장주인 F인가이드가 거래 재개 이후에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루 만에 젠백스가 급등을 했다가 단일가 구간에서 정말 상한가를 향해서 급등을 했다가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삼성제약도 쭉 그냥 조정을 받았다. 젠백스라는 종목 단일가 이제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고 요 종목이 이제 5일선 흐름을 단 한 번도 지금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5일선 흐름 벗어나기 전까지만 계속 좀 쭉 체크를 해보고 요 오늘 10월 아마 24일 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2상 톱라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 나오면서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젠백스, 삼성제약과 함께 삼성제약도 일단 요 종목만 보면 차트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시간에 이건 6% 빠졌는데요. 젠백스에 결국 달려있어요. 젠백스와 삼성제약 계속 보고 이제 목요일장에 제가 퀀텀 온이라는 종목이 이것도 카운터텍 이제 다가오는 강의가 카운터텍 강의입니다. 이런 급등주의 속성 이런 식으로 점상을 기록하면서 급등을 했을 때 어떤 흐름을 보였을 때가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퀀텀 온이라는 종목 이 자리에서 베팅을 했고 그냥 슈팅 나와줬을 때 다 챙기고 그냥 마무리를 좀 지어줬습니다. 퀀텀 온이라는 종목과 진 매트릭스라는 종목은 레드불 시그널이 딱 포착이 되어 있죠. 이날은 한 섹터 테마의 강세를 이뤘던 장이에요. 마이크론 이슈였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 출발을 하고 상승을 했을 텐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진 매트릭스가 좀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돼서 좀 보다가 제가 밑에서부터 잡은 것도 아니고 요때 집중을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요런 자리에서 매팅을 한 게 아까 좀 보여드렸던 화천 기계인가요? 그랬던 것 같고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고 좀 생명선에서 요것도 시그널이 딱 있잖아요. 요 지뢰 시그널 여기 있죠. 지뢰 시그널이 있고 생명선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 갈 종목이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빠졌다가 저항받고 빠지거나 그럴 텐데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시그널이 되겠죠. 다시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흐름이구나.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생명선을 벗어나지 않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베팅을 했다가 좀 자르기도 하고 다시 베팅을 해서 결국에 요거는 상한가 요 구간에서 절반으로 좀 챙겨준 다음에 밀려났는데 밀려났을 때 그냥 다 챙기고 마무리를 좀 지어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제가 이제 목요일장 마치고 나서 구리 차트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력 설비 쪽에서 또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좀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들이 보여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지만 레드불 교육방 때 드렸던 멘트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차트와 함께 올려드렸는데 자 한번 이쪽에서는 제가 베팅을 해놓고 마감을 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이 이구산업이었어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시그널이 있죠. 레드불 네 번째 검색기에 좀 포착이 돼서 마감을 했던 종목이고요. 마지막 무렵 좀 베팅을 좀 해서 넘어갔던 건데 시간의 상황보다 갭을 좀 띄었었어요. 그래서 식당 반짝했다가 또 밀리길래 이 구간에서 1분목 내에서 다 그냥 정리를 해줬고요. 그 이후의 모습이 그냥 이렇습니다. 제일 일렉트릭도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에 좀 포착이 되고 여기서 이제 요 자리 요 정도 구간을 밀려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생명선까지 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양봉 흐름으로 치고 나가느냐 그런 걸 좀 볼 것 같아요. KBI 메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요 구간을 양봉으로 좀 돌파하는지 밑으로 생명선까지 보는 거고요. 금요일장 좀 아쉬웠던 게 요게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요 종목도 이렇게 생명선 올라타서 움직이고 있고 한데 요 날이 목요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장 흐름 보시면 시가가 살짝 개파락 출발하고 요 밑에 분봉 차트 보이시죠? 그냥 시작과 함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력설비 구리 쪽이 오늘 그냥 조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구산업 챙겨줬던 것 같고 이구산업도 일단 계속 보고요. 이구산업이라든지 대창이라든지 계속 보고 그 밖에 데이터 센터도 제가 함께 말씀드렸는데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 앞쪽에 좀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들을 돌파를 했고 요게 또 여기서 바로 좀 가주면 사실 참 좋은 자리인데 어떻게 같이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가지고 여기서 좀 이겨나가는지 저는 좀 체크를 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금요일날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상한가를 기록해 있는데 요 자리에서 좀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짧게 먹고 뭐 본절하고 그렇게 하다가 요때는 손절을 했죠. 자 보시면은 지뢰싱을 뜨고 암흑기에 접어듭니다. 지뢰싱을 뜨고 먹지 않고 밀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을 해준 거고요. 다시 좋은 상황 생명선을 뚫어냅니다. 그것도 강하게 아마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전 고점 구간에서 돌파 이후에 좀 베팅을 해주고 계속 대응을 해줬고요. 5% 이상 뭐 슈팅이 나와가지고 다 챙겨주고 나왔고요. 그 이후에 요게 아마 요 자리가 아마 정저가였을 거예요. 정적 근처에서 요게 쭉 급등을 하다가 정적 근처에서 좀 맴돌길래 계속 좀 매도를 때리다가 밀려납니다. 그런데 저항받고 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또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 요때 정적 발동이 되고 그 이후에 상한가를 좀 기록한 모습입니다. 저는 요 구간에서만 트레이딩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레드벨 교육방 때 금요일장 때 드렸던 코멘트예요. 장 전에 하나 에어로 거래 재개가 되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시장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가 있는 종목이었어요. AI라든지 그리고 바로 목요일장 반도체가 핫했었는데 반도체 HBM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장 전에 좀 체크를 해보고 스펙 소멸 합병 신규 상장주도 있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장 초반 FN 가이드가 좀 흔들리면서 그리고 또 기존에 대응하고 있던 종목들 막 보다 보니까 아쉽게 제가 하나 인더 요쪽을 좀 트레이딩을 못했거든요. 근데 요 종목은 시가부터 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슈팅이 한 20% 이상 30% 가까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꺾였을 때부터 또 집중을 해봤었어요. 교육방 때도 멘트를 드리고 하지만 갈 자리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좋은 자리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의미 있는 모습이 아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3번 먹으러 볼까요? 공략할 곳이 없죠. 지뢰 시그널은 영이 없지만 요때 암흑기에 접어들면서 계속 생명선 아래에 빠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40% 가까이 빠진 것 같거든요. 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거는 공략할 곳이 없었다.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 그냥 차트가 보여줬습니다. 신규 상장주 쪽에서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 넥스트 바이오 사실 요 5일선을 벗어나는 모습에서 요날은 좀 아쉬웠는데 이날 그래도 조금 살려놓고 5일선은 계속 저항을 받을지 여기서 이제 한번 또 빵 하고 튀어 올라갈지 그것만 딱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또 엑셀세나 같은 경우에도 이 캔들이 사실 좀 아쉽습니다. 요 자리예요. 요 자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만약에 이런 자리들 위로 올라타고 돌파를 해서 움직이면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아쉽다. 승명선까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최근에 상장을 한 아이언 디바이스라는 종목도 요 자리를 다시 한번 상향 돌파를 한다면 저는 관심있게 좀 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차트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요 자리를 깨면 그거는 계속 좀 또 기다려야죠. 그 다음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선 좀 빠졌는데 또 빠질지 나중에 또 살려낼지 바로 또 먹을지 뭐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몇 거래 쭉 좀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 매매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와이랩이라는 종목 점심쯤에 움직였던 테마 중에 하나가 웹툰 애니메이션 관련된 종목들이었어요. 핑거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종목 스튜디오 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제 와이랩 같은 경우에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또 후발주의 특이한 움직임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랩이라는 종목을 베팅을 하고 챙겨주고 또 공략해서 시원하게 또 챙겨주고 마무리를 요거는 짓고 나왔습니다.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이 의미 있는 또 돌파 흐름이 만들어졌고 앞쪽에 좀 지지를 좀 받을 만한 구간을 또 돌파를 했고 이 구간에서 또 세력선이 있습니다. 세력선을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조정을 받아가면서 또 이어지는지 핑거스토리와 그리고 스튜디오 미래 같은 경우에 또 최소 한 차례 정도 쉬었다가 이어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카운터덱 관점에서. 그래서 스튜디오 미래 그 다음에 AMG 엔터 같은 경우도 앞쪽에 급등을 했고요. 생명선을 또 지키면서 여기서 또 방향성이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지 와이랩 그리고 미스터 블루까지 차트 보여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흔들림이 있었어가지고 미래생명자원을 공략했다가 좀 짧게 손절을 하고 다시 공략해서 챙겨주고 요 구간에서 좀 뭐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손절을 했는데 미래생명자원이 이제 후발주였고요. 대장은 고려 산업이었습니다. 금요일장 레드불 시그널에 포착이 되면서 좀 급등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미래생명자원을 좀 매매를 했었고 뉴프렉스라는 종목도 이틀 연속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좀 시장에 또 관심있게 지금 상한가도 기록을 해있죠. 그 스마트 안경인가요? 그래서 VR, AR, XR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요거는 쭉 급등했을 때니까 그리고 쭉 그냥 뭐 20%대를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니까 베팅을 했다가 아니다 싶어서 그냥 바로 자르고 나왔던 자리고요. 3분으로 쭉
보시면 이 지뢰 시그널을 먹고 밀리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생명선 흐름을 좀 타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베팅을 했던 건데 뭔가 좀 깔끔하게 가진 않더라고요. 답답해가지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요때가 정적가였는데 정적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기 시그널, 만약에 제가 요때 베팅을 하고 일부 물량을 그냥 홀딩을 놨더라도 지뢰 시그널 뜨고 뭐 이런 자리에서 다 그냥 정리가 됐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지켜줘야 될 라인에서 지켜주지 않고 차트가 무너지니까 심리가 깨지고 그러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요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메타 쪽에서 꿈의 안경 나온다 해가지고 지금 AI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맥스트 상한가를 가장 빠르게 기록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밀렸는데 다시 또 상한가로 갔던 2등주네요. 그 밖에 뭐 MP도 있고 사피 반도체, 뉴프렉스, 스코넥, 알체나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테마 관심있게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베팅을 했어요. 최근에 STO 관련해서 뭐 K옥션, 뭐 핑거 이런 종목들 여전히 기술적으로 관심있게 볼만한 자리에 있고 최근에 또 시장이 좋아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중국 테마, 중국 분위기가 상당히 가파르게 항생지수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주식시장 보면 화장품 쪽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레드불 검색기에도 이렇게 좀 포착이 되는데 좋은 움직임을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는 형지 엘리트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운봉 조정이었지만 또 바로 급등을 했는데 사실 마감 상황은 카운터대 관점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제 투자 금고 또 지정이 되기도 하고 이제는 조금 기간 가격 조정을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런 점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뱅크웨어 글로벌이 장 마감 직전에 좀 나왔던 부분이 중국 알리페이 합자법인 불강 이렇게 나오면서 매수세가 좀 붙어가지고 뭐 일부 베팅을 좀 했었는데 시간에서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시간에서도 일단 일부 좀 챙겨주고 나머지는 이제 월요일장 이어서 좀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K옥션이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K옥션과 함께 핑거라는 종목도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요. 요날의 모습 아쉬운 모습인데 시간에서 3% 올라간 거는 뱅크웨어라든지 K옥션이 또 시간에서 7% 올랐고 이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뱅크웨어 시간의 대장이니까 체크를 하고 K옥션 시가 이후에 그냥 밀릴지 반짝하고 그냥 밀릴지 그런 것들 그냥 좀 살펴보면서 뭐 서울옥시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는 생명선에서 무너지면 이제 뭐 저는 안 봅니다. 무너지니까 빠지고 이렇게 기간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생명선 돌파하고 또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저는 딱 생명선까지만 체크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테마 쪽은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하고 뭐 크게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유지를 쭉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중국 분위기 뭐 좋고 뭐 아모레퍼시픽 또 상승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 구간을 또 뚫고 움직임 방향성이 상방으로 나오는지 그 밖에 코스맥스도 금요일째 레드불 시그널에도 좀 포착이 되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제네익이라는 종목도 뭐 여전히 이렇게 움직임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중국 테마 쪽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다인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멋지게 좀 시도를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제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바로 또 슈팅이 강하게 나오면 아마 투자주 단일가 지정 예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을 좀 받아가면서 이어지는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쉬웠어요. 제가 교육방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갭을 살짝 띄우고 라든지 여기서 딱 폭발을 하면 참 좋았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그냥 음봉으로 좀 조정을 받아갔습니다. 빠르게 그냥 슈팅이 좀 이어지는지 보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생명선까지 마주할 수 있겠죠. 유한양행과 유한양행 우선주 일단 생명선 밑에 빠져있는 모습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요런 자리들을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하면 다시 한번 또 첫 신호탄이 될지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때 지뢰 시그널 나왔는데 한 캔들 만에 바로 또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자리는 여기서 올라가주면 레드불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이렇게 바로 먹었기 때문에 이 생명선을 좀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번 체크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기술적으로 3일제약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요 구간 돌파를 하더니 지금 5일선 쭉 가파르게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 밖에는 뭐 진매트릭스 여기서 바로 또 이어지면 레드불 시그널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뭐 체크를 해보고 대화제약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뭐 조정을 몇 거를 받아가면서 이어지는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관심있게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쭉 그냥
5일선 따라서 100만원 돌파를 하다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렛 시그널이 떴어요. 그래서 뜨고 나서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뚝뚝 밀릴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제약바이오 쪽 분위기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HLB 쪽도 최근에 제가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HLB 생명과 HLB 테라피틱스 다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모습을 계속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네요. 전고체 쪽으로 가볼게요. 코칩이라는 종목이 원준과 함께 최근에 이렇게 초소형 전고체인가 세계 최초 개발 이런 키워드 나오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금요일자 이렇게 또 급등을 하고 이제는 조금 조정을 좀 받아갈지 여기서 또 바로 등하면서 단일가 지정이 되고 할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코칩과 함께 원준이라는 종목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고요. 그 밖에 JLM, 한릉화성, IC, 이수스페셜 등등 전고체 쪽,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테슬라 한번 분위기 볼까요? 최근에 테슬라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특히 이 돌파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 돌파 또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LNF도 레드불 시그널 포착이 됐고 에코프로도 레드불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고요. 레드불 시그널의 지난주 2차전지 쪽 그리고 앞으로도 레드불 시그널 포착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LNF, 에코프로, 포스코,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 특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일찍 앞쪽에 레드불 시그널 포착이 되고 쭉 올라가서 어느덧 이전의 고점 자리를 좀 위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할지 저항받고 조정을 좀 받아갈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 등등 어쨌든 2차전지 분위기 테슬라 차트 크게 흔들리기 전까지 2차전지 전고체 플러스 자율주행 쪽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SOS네 그리고 스마트 트레이더, 슈어스포트 테크 등등 체크를 좀 지속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보시면 마이크론 이슈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이날 크게 급등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금요일장 마치고 엔비디아는 조정을 좀 보였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음봉 조정이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음봉 조정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기분 나빠야 할 조정이 아니라 사실 쭉쭉쭉 빼고 올라가기보다 여기서 정말 딱 양봉 흐름 치고 가면서 쭉 올라가면 너무나 좋은 시장이 확 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흐름인데 어떻게 갈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조정까지는 아닙니다. 여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모습에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 오킨스 전자, 제주 반도체, 엑시코, 네오스템 등 최근에 목요일쯤 급등했던 종목들 앞으로 5일선 크게는 생명선 기준들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유리기판 쪽에서는 JNTC가 금요일장에 이렇게 기준봉을 좀 만들었고 그 전에 YC 아니면 SKC 필로옵틱스 이런 종목들도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더라. 유리기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여기서 바로 양봉 흐름이 만들어지면 레드불 또 시그널 포착이 되는 자리입니다. 디스플레이 쪽이 잘 나가면 야스나 힘스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선익시스템은 최근에 요 레드불 시그널 포착이 되고 이제 5일선 흐름을 좀 벗어난 다음에 생명선에서 어떤 또 방향성을 이어나가는지 생명선 벗어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개별 관심주로 티웨이 항공이 시간에서 올라갔더라고요. 태성도 이렇게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이고요.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들 차트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마칠게요. 카운터텍 강의는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올려드리면서 카페 공지를 하고 잠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텍은 이렇게 진행이 될 생각이고요. 공지 올라오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행복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월요일장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수익으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